안녕하세요. 요즘 독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거짓말에 관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솔직한 속마음을 털어놓는 곳은 어디일까요? 가족이나 친구일까요? 아니면 남편이나 아내일까요? 물론 가까운 사람에게는 진실을 말할 확률이 높겠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 모두 거짓말을 한다의 저자는 사람들이 가장 솔직한 마음을 터놓는 공간은 바로 구글 검색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예민하고 남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비밀들도 검색창에는 쉽게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비밀이 보장되면서도 자신이 필요한 정보를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저자가 구글 검색 데이터를 역으로 활용해서, 즉 사람들이 어떤 것을 얼마나 많이 검색하느냐를 분석해서 사람들이 진짜 궁금해하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는 흥미로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이유로 거짓말을 합니다. 사실대로 이야기하기엔 부끄러워서, 다른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때로는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얼마나 거짓말을 자주 할까요? EBS 기획 프로에서 사람은 보통 하루 3번 거짓말을 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막말로 유명한 트럼프는 언론과의 인터뷰나 기타 공식 석상에서 하루 평균 13번의 거짓말을 했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물론 가장 정확한 것은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심지어 설문조사에서도 100%의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무의식적으로 누군가 나의 답변을 보고 나라는 사람을 어떻게 평가할지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기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 스스로에 대한 평가가 사실과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기업 엔지니어의 40% 이상이 자신의 실력이 상위 5%라고 생각한다고 하며, 대학 교수의 90% 이상이 자신은 평균 이상의 성과를 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미국의 종합사회조사의 설문조사 자료에 따르면 여성들은 연간 약 11억 개의 콘돔을 사용한다고 답변하였으며, 남성들은 매년 16억 개의 콘돔을 사용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진실일까요? 진실은 이렇습니다. 소비자 행동을 추적하는 정보기업 닐슨에 따르면 매년 판매되는 콘돔은 6억 개도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남성이나 여성 모두 광고 횟수를 부풀려서 대답한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구글 검색 데이터를 토대로 보면 결혼 생활의 가장 큰 불만은 관계를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관계 없는 결혼 생활이 불행한 결혼 생활보다 3.5배 많이 검색되었으며, 사랑 없는 결혼 생활보다 무려 8배 많이 검색되었다고 합니다. 즉, 미국에선 부부가 건강한 성생활을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게 여겨지며 사람들은 대체로 그 모습에 부합하길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검색창에는 그런 추상적인 부분들이 개입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가장 궁금하고 원초적인 질문들을 거리낌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책에서 구글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람들이 자주 검색하는 다소 충격적인 질문들을 여러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누구에게도 말하기 어려운 성적인 문제나 인종적인 문제 등이 많습니다. 가령 이런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날씨보다 포르노를 더 많이 검색합니다. 오바마가 처음 대통령에 당선되어 연설을 하던 그때 오바마가 들어간 구글 검색 100개 중 하나에는 KKK나 흑인을 비하하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인도에서는 남편이 무엇을 원해요? 라는 형태의 문장 중 가장 많이 검색된 것이 남편이 젖을 먹여주길 원해요 라는 문장입니다. 직접 소개해드리기가 조금 민망할 정도로 다양한 사례들이 책에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읽으면서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취향과 성향의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저자는 거대한 데이터를 토대로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 사람들이 반대로 이해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천식과 토네이도 중 어느 것이 더 흔한 사망 원인일까요? 설문조사는 토네이도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실제로는 천식의 사망률이 토네이도보다 70배 높다고 합니다. 또 다른 예시로는 가난한 가정 출신과 중산층 가정 출신 중 MBA에서 성공할 가능성은 어느 쪽이 더 높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난한 쪽으로 짐작합니다. 어렵게 성장하면 경쟁이 치열한 스포츠에서 필요한 투지를 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16살 미혼모에게서 태어나 최고의 선수로 자리매김한 르브론 제임스가 있으니까요. 저자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모든 선수의 출생지를 기록하고 그중 NBA에 진출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를 기록해 이것을 해당 카운티의 가구 평균 소득과 비교했습니다. 조사 결과 부유한 카운티에서 태어난 흑인 아이는 가장 가난한 카운티에서 태어난 흑인 아이에 비해 NBA에 진출할 확률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즉 우리가 들은 것이나
개인적인 경험에만 의존하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관해 틀리게 생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과는 별개로 이처럼 다양한 데이터를 조합해서 활용하면 상당히 신선하고 설득력 있는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거짓말이라는 말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들립니다. 특히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거짓말을 듣는 것만큼 기분이 나쁜 일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완전히 반대로 모든 이들이 자신의 가장 내밀한 욕망을 당당하게 주장하는 사회 역시 끔찍하게 들리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질서 있는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규범이라는 것이 필요하고 또 어느 시대나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삶의 모양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과 비슷한 거짓말은 어느 시대에나 존재했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기술의 발달로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는 횟수가 잦아지고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노출되는 빈도가 더욱 많아질수록 거짓말 역시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물론 검색창을 활용한 접근법 자체가 100%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애초에 모든 사람들이 가장 솔직한 마음이나 욕망을 인터넷에 검색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세상에는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많고 어쩌면 생각보다도 더 가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음에도 재미있는 책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